앙리가 분석한 손흥민이 메시를 이긴 놀라운 이유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 개의 별이 같은 하늘에 떠오른 밤. 축구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의 시즌 문을 여는 경기, 인터 마이애미 CF가 나서는 무대는 이미 세계적 관심이 쏠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운드 위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더해졌을 때 이 경기는 단순한 3점 경쟁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공의 이동보다 의미의 이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과거 유럽 무대를 지배했던 세대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의 교차. 이 장면을 바라본 이는 단순한 해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스널과 프랑스를 대표했던 전설적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의 시선은 항상 겉이 아니라 속을 꿰뚫습니다. 앙리는 결과에 감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왜 그 장면이 나왔는가를 추적하는 분석가입니다. 누가 골을 넣었는가 보다 누가 흐름을 만들었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이날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리그의 진화, 스타의 역할, 그리고 현대 축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축구는 때때로 바다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파도가 출렁이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해류가 만듭니다. 이날 그 해류를 읽은 사람이 바로 앙리였고 그 해류를 움직인 인물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한 경기의 흔적을 통해 현대 축구의 방향성과 리더십의 본질을 차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부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설계합니다. 티에리 앙리는 선수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은 선수의 발에 머무는 시간이 짧지만 공간은 경기 내내 남아있습니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볼터치 횟수가 아니라 위치 선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공격수를 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앙리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 수비 라인을 흔들었는가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비수의 어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수비수가 한 발만 늦으면 치명적인 공간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투가 아닙니다. 상대 수비의 시야를 분산시키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비 라인이 당겨지고 왼쪽으로 빠지면 중앙이 비어버립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직접 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의 속도와 강약을 조율하듯 그는 공간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설계했습니다. 앙리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공격수는 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이 자신을 찾게 만든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요청이 아니라 유도였습니다. 동료들이 패스각을 찾기 전에 이미 그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결국 경기를 차지합니다. 그날 개막전에서 진짜 승부는 발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3m의 공간에서 갈리고 있었습니다. 2부 속도는 다리가 아니라 결정의 시간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빠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티에리 앙리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현역 시절 누구보다 빠른 공격수였지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진짜 속도는 스프린트가 아니라 판단에서 나온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단순한 질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비수가 방향을 바꾸는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0.5초 사람의 몸이 균형을 잃는 바로 그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속도는 100m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먼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수비수는 공이 움직인 뒤 반응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수비수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미 다음 장면을 계산합니다. 앙리는 이를 두고 예측의 축구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의 침투는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은 반복된 데이터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풀백이 늦게 돌아오는지, 어느 타이밍에 중앙 수비가 간격을 좁히는지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결정적 순간에 꺼내 쓰는 것입니다. 마치 체스 고수가 세수 앞을 내다보듯 그는 공이 오기 전 이미 다음 위치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피드는 근육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반응할 때 그는 실행하고 남들이 실행할 때 그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날 경기에서 보였던 몇 차례의 돌파와 패스 연결은 단순한 체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빠른 선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앙리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빠른 선수는 많다. 그러나 빠르게 생각하는 선수는 드물다. 그리고 그 드문 영역에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3부 팀을 빛내는 에이스의 조건. 에이스는 언제 빛나야 할까요? 골을 넣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환호를 받는 장면일까요? 티에리 앙리는 선수 시절부터 에이스의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골보다
팀이 어려울 때 방향을 제시하는 선수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모습은 바로 그 책임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리한 슈팅을 선택하기보다 더 좋은 위치의 동료를 살렸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길 대신 팀이 완성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앙리는 이런 선수를 두고 빛을 흡수하는 별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별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혼자 빛나는 선수는 한 장면을 만듭니다. 그러나 팀을 빛나게 하는 선수는 90분을 설계합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볼이 자신을 거쳐갈 때마다 템포는 안정되었고 방향은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을 잃은 직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압박으로 전환하며 팀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앙리는 늘 말합니다. 진짜 에이스는 공을 가졌을 때보다 공을 잃었을 때 더 잘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한 수비 가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기 순간에 팀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에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해결사이면서도 연결자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처럼 앞에서 활을 켜지만 동시에 전체의 호흡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앙리의 눈에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결국 누가 가장 화려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팀을 가장 완성했는가의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4부. 전설과 현재가 마주선 무대. 축구에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한 경기, 한 골이 아니라 시간과 시간이 마주서는 순간입니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축구사를 장식해온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절정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티에리 앙리의 시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향했을 것입니다. 앙리는 선수 시절 전설과 맞붙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이름값이 경기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그날의 조직력, 집중력,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사실을.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아마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교체의 선언이 아니라 축구가 어디로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의 축구는 개인의 천재성이 경기를 바꾸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는 다릅니다. 조직적 압박, 간격 유지, 빠른 전환, 그리고 각 포지션의 다기능화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 현대적 공격수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측면에서 돌파하는 윙어가 아니라 중앙으로 침투하고 수비 라인을 흔들고 때로는 플레이메이커처럼 연결까지 수행했습니다. 앙리의 눈에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번뜩임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빛나는 능력. 전설이 남긴 발자취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축구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라운드 위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완성도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앙리는 아마 이렇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수는 시대를 대표한다. 그러나 더 위대한 선수는 시대를 앞서간다. 그날 개막전은 축구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축구의 방식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5부. 압박은 의지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축구에서 압박은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팀이 어떤 철학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티에리 앙리는 해설을 할 때 전방 압박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수의 첫 걸음이 곧 팀의 태도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압박은 단순한 수비 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을 잃은 직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공을 정리하기 전에 그는 이미 각도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기를 지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다음 선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에서 직접 돌을 잡지 않더라도 집을 넓혀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앙리는 이런 장면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득점 장면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방 압박은 동료들의 심박수를 끌어올립니다. 한 선수가 강하게 뛰기 시작하면 옆의 선수도 그 옆의 선수도 같은 온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팀의 온도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기록지에 남는 수치 이상으로 팀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앙리는 분명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스타는 공을 가질 때 빛난다. 리더는 공이 없을 때 드러난다. 압박은 체력 소모가 아니라 팀 철학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한 사람의 첫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부.
리그의 수준은 스타가 아니라 밀도로 증명됩니다. 한 경기는 한 팀의 승패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경기는 리그의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티에리 앙리는 늘 리그를 평가할 때 스타의 숫자가 아니라 경기의 밀도를 봅니다. 패스 속도, 전환의 간격, 압박의 조직성. 그것이 리그의 체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은 그 밀도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과거 MLS는 종종 개인의 쇼케이스 무대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커리어 후반에 찾는 무대라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전술적 간격은 촘촘해졌고 공수 전환은 훨씬 빠르며 라인 간 거리는 유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빛났던 이유도 상대의 밀도가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에서 더 정확한 선택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앙리는 이런 경기를 보며 이제 MLS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말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리그의 수준은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11명의 움직임이 얼마나 연결되는가로 드러납니다. 마치 도시의 발전이 초고층 빌딩 하나가 아니라 교통망과 인프라의 정교함으로 증명되듯 리그의 성장은 조직의 완성도에서 보입니다. 이날 경기는 분명 상징적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이름이 존재했지만 경기를 좌우한 것은 팀의 응집력이었습니다. 앙리의 눈에는 이 장면이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라 MLS가 더 이상 실험 무대가 아니라는 선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리그는 이제 스타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스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손흥민 선수는 리그의 밀도 속에서도 통하는 클래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7부. 숫자를 넘어 흐름을 바꾼 선수.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기록을 봅니다. 슈팅수, 도움, 패스 성공률, 평점. 그러나 티에리 앙리는 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경기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기록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한 번의 침투는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넓혔고 그의 한 번의 전환 패스는 경기의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움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경기의 리듬이었습니다. 축구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면 전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는 마치 강물에 물꼬를 트는 사람처럼 경기의 방향을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었습니다. 앙리는 이런 선수를 높이 평가합니다. 위대한 선수는 장면을 만들고 더 위대한 선수는 시간을 만든다.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팀이 숨을 고를 순간을 제공하고 상대가 조급해지도록 압박하며 경기의 템포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았지만 공이 움직일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해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경기 후에 정리됩니다. 그러나 흐름은 경기 중에 체감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관중의 환호보다 먼저 선수들의 발걸음 속에서 읽힙니다. 그날 개막전에서 경기의 물줄기를 바꾼 이름이 있었다면 그 중심에는 분명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경기는 끝이 납니다. 휘슬이 울리고 관중은 돌아가며 기록은 통계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기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 하나의 기준을 남깁니다. 이번 메이저 리그 사커 개막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은 득점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바라본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했는가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진짜 클래스는 어려운 순간에 팀을 단순하게 만든다. 손흥민 선수는 복잡한 상황을 간결한 선택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전환 속에서도 침착했고 강한 압박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다루었지만 사실은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공간을 점유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심리를 점유했습니다. 위대한 선수는 두 번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으로, 두 번째는 팀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며. 그날 경기에서 그는 단순히 잘 뛴 선수가 아니라 팀의 기준을 높인 존재였습니다. 축구는 90분이지만 평가는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점수보다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 속에는 화려한 장면도 있겠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은 경기가 그의 발끝에서 정리되던 순간일 것입니다. 앙리의 눈에는 분명 보였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수는 한 시즌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리그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MLS의 그라운드 위에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